예, 마지막으로 우리 간단하게 여러분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것, 또 좀 더 알고 싶은 것들이 있으시면 이 시간 통해서 질문하고 또 답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하게 들으시다가 또 하신 게 있으시면 지금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이제 질문하실 때 답해 주시고 이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학교 다닐 때도 많이 안 해보셔서 질문이 쉽지 않죠. 네, 일단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시고요. 저희가 이제 세미나 전에 우리 같이 교사들하고 같이 좀 모아봤던 질문들이 한두 가지 있는데 그 질문들을 좀 먼저 이제 질문을 드리고 더 추가되는 질문들을 한두 가지 더 저희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드릴 첫 번째 질문은요. 저희가 책을 읽다가 이제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대해서 그저 이제 적어놓았던 글귀를 좀 봤는데 이제 세상의 학문을 앞서가는 유대인의 탈무드 이야기하시면서 성경을 공부에 이제 시킨 이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궁금한 것들이 학교에서는 실제적으로 성경을 학습에 교과목이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교회 현장에서는 또 성경을 아이들의 그런 학습이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요거에 대한 것들이 좀 궁금하고요. 더불어서 가정에 대한 것도 같이 좀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목사님께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샤우팅 이것들도 이야기 주셔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교회 현장이나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이제 성경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는 이제 목사님께서 강의하실 때 이제 상황이 가능한 교회에서는 대안학교 한 교회 1대안학교 이제 건의하신다고 이야기하셨고 그게 어려우면 홈스쿨이라도 좀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맞벌이 가정에서는 그런 이제 가정 교육이 되게 어려운 형편이고 그런 가정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현장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각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중에 하나가 방과 후 신앙학교 같은 뭐 주말만 한다든지 아니면 방과 후에 짧은 시간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개설하게 된다면 혹시 추천해주고 싶은 어떤 커리큘럼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당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적인 것들을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그런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교장선생님한테 부탁해 주면 될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것을 제가 어제 보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벨학교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을 어떤 거 하냐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벨학교는 성경만 하는 학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학교하고 교회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교회에서 하는 교육과 특별히 이렇게 학교를 세워놓고 하는 그런 교육 그러면 전 과목을 사실은 스스로 다 합니다. 다만 성경 교육을 어떻게 제시를 하느냐 성경에 대한 것은 이제 로마서를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스스로 사선 쳐서 다 읽을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읽고 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많이 시키죠. 성경을 갖고 사선치기. 로마서를 갖다가 해서 이해를 하는 아이들이 국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런 확실함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경 같은 걸 사선치기하고 이런 것을 갖다가 하지만 전체적으로 전 과목을 갖다가 성경으로 이렇게 뭐 성경 공부하듯이 신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는다. 다만 끊임없이 성경을 제시하면서 아이들이 성경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 암송도 시키고 벌써 6학년 우리 서희 같은 애가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이번 방학에 우리는 성경을 통독하면 2만 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시상에 눈이 멀어가지고 중학생이 성경을 한 권 전체 통독을 했습니다. 그 성경 통독한 거 그냥 나 읽었어요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사선 치기하고 성경 전체가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선을 쳐서 얘가 벌써 정보 처리 능력이 그만큼 빠르다는 거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읽는다는 거죠. 사선을 다 치는 그 속도를 가지고 아이들이 성경을 다 읽었는지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파악하고서 이제 시상을 하죠. 그만큼 이제 성경을 중심으로 스스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브루타라는 전승수 교수가 벨에 맨 처음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최초의 하브루타를 교육을 시도했던 분이 벨 교육을 받은 벨 가족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도 벨 학교에 함께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하브루타라는 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고 일반인들도 지금 하브루타 많이 하는데, 집안에 많은 책을 읽게 하고 과제를 집으로 내줘요. 영화를 보고 같이 토론도 좀 하고, 좋은 영화 그리고 좋은 책을 읽고 부모와 같이 토론하고, 밥상머리 교육에서 같이 토론하고 토론 속에서 주고받고 많은 질문하게 하고, 아이들의 상상력과 그런 힘을 아주 오랫도록 키워주죠. 어느 날 한 번 뭐 이렇게 성적 있고 하는 게 아니고, 벨학교는 3년이고 6년이고 꾸준히 할 때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힘을, 원리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런 힘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하브루타를 이런 과제 책 많이 읽게 만들고, 토론 많이 하게 만들고, 상상력 충만하게 만들고, 음악 같은 정서력의 힘을 많이 키워주고, 이래서 자체적으로 그 지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많이 키워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하지만 고기를 잡는 것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교육이 3년 동안 시도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하브루타 같은 것도 학교에서도 하고 많은 책 읽고 정보 처리 능력 같은 걸 위해서 많이 우리 나름대로의 교재에 5차원 교재가 따로 있습니다. 교육 커리큘럼이. 그런 것을 하는데, 하브루타에서 이제 집에 보내게 되면 가정이 부모하고 참 좋은 그런 가정은 아주 숙제를 그 과제를 잘 완수합니다. 아빠의 이야기도 듣고 뭐 엄마의 이야기도 밥상머리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관계가 안 좋으면은 하브루타다가 싸움하다가 아무것도 안 좋고 와요. 그만큼 너 자세 똑바로 해라, 너 이걸 뭐라고 해, 이걸 말이라고 했냐, 뭐 이래가면서 하다가 보면 이제 관계가 안 좋으면 또 다툼도 일어나는 우스운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게 성경 교육을 좀 더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많이 읽고, 암송대회 같은 것도 하고요. 정기적으로 선생님들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수시로 암송할 수 있는 것을 하지만 전 과목은 다 가르치고 있다. 근데 놀라운 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정말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아이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많은 대안학교들이, 아까 이야기했는데 대안학교들이 이제 하기 시작하면 벨학교를 찾아와요. 어떤 교육 커리큘럼으로 하냐. 5차원 교육 커리큘럼은 물론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은 5차원 교재가 바로 있습니다. 학교를 하게 되려면 3가지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학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는 교육 커리큘럼이 확실하냐, 이게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교육 커리큘럼에 의한 교재가 있느냐,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커리큘럼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선교사 같은 그런 뜨거운 삶을 사는 선교사 같은 사람들이 있느냐. 이 3가지가 어우러져야
학교다운 학교를 진행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학교 한다고 오잖아요. 학교 운영 계획서 커리큘럼이 뭐냐 밤낮 물어봐요. 예전에는 다 가르쳐 줬어요. 우리 이제 벨학교는 교육이 있습니다. 5차원 교육, 세미나, 또 5차원 교육 커리큘럼에 캠프도 하고 가족 캠프도 합니다. 선생님 될 수 있는 분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어느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벨 선생님처럼 교육을 실제적으로 와서 5차원 교육을 어떻게 교회에서 접목할까를 좀 이런 캠프를 통해서 목사님들도 많이 배웁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학교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학교를 많이 찾아오는데 학교에 오면 교육 커리큘럼 꼭 달라고 그래요. 교육 커리큘럼 다 줘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잘 안 줍니다. 특별하게 교육 커리큘럼을 캠프나 이렇게 이수하신 분 아니면 안 드리려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욕심이 있어 학교 하겠다고 오시기는 하는데, 중요한 것은 커리큘럼이 사람을 만들지 않거든요. 여러분 알지만은 교육 커리큘럼이 카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똑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도 누가 가르치느냐, 이 교육은 삶이지 커리큘럼 갖고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도 부모가 먼저 살아야 되고, 교회에서도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살아야 되고, 우리 벨학교도 마찬가지. 선생님들이 사라질 때 그 선생님을 보고 배우고, 나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거지, 감동이 되는 거, 삶으로 나가는 거지, 교육 커리큘럼 갖고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물론 방과 후 학교에 대한 지금 이것도 교회마다 학교 세우는 것도 어렵고, 그다음에 홈스쿨 맞벌이 하니까 홈스쿨 하는 것도 어렵고, 지금 이제 제가 주변에 있는 많은 대안학교들을 교회하고 연결시켜주는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꼭 벨학교뿐만 아니라 지금도 벨학교가 21학년도 벌써 입시 모집하거든요. 일반 전형이에요. 한번 클릭해서 이제 들어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많은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아마 모집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가까운 목사님하고 좀 연결이 해가지고 그런 학교들하고 연합해서, 우리 교회가 벨학교 같은 데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가 다 가르쳐 주지는 못해도 특별히 학교를 벨학교가 있으니까 그냥 내가 보내면 되겠다 이렇게 가지고 그냥 스타렉스로 그냥 보내는 교회도 있거든요. 그렇게 교회하고 연합을 할 수도 있지만, 교회하고 학교하고 그것도 여의치 않다라고 할 때는, 아까 이제 목사님이 듣고 싶어 하는 게 이제 방과 후 학교라도 뭐 할 수 없느냐, 있습니다. 우리 그 참 감사하게도 우리 원동윤 박사님이 지금 친구가 끊임없이 5차원 교육에 대한 과제를 만들고 있어요. 교재를. 그래서 5차원에 의한 교재, 방과 후 교재를 갖다가 이제 그건 교인데 이렇게 봐가지고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5가지 항목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고, 이게 정보 처리는 어떤 가는 많은 교재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그냥 방과 후 학교가 그냥 성경만 들여놓고 가서 읽으십시오라고 한다면 배울 필요가 하나도 없겠지만, 이것은 조금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런 교재는 있으니까 나중에 특별하게 교육받고 방과 후 학교라도 내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는, 그건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우리 벨학교를 찾아와서 한번 그 교육 커리큘럼을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첨언하면요, 그 홈스쿨, 그 전에는 아이들이 되게 집에서 잘 컸는데 못된 것을 다 어디서 배우냐? 학교 가서 배운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욕하는 거, 뭐 하는 거를. 그래서 옛날부터 교육을 할 때는 학교를 안 보내고 홈스쿨을 많이 했어요. 웨슬레 가정도 홈스쿨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날 홈스쿨이 좋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기를, 내가 어떻게 영어, 수학, 국어, 과학 다 가르쳐? 그쵸? 시간도 없지만, 맞벌이해서 시간도 없지만 내가 그걸 어떻게 다 가르쳐? 그래서 이제 못하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홈스쿨이 굉장히 성행을 하고,
우리나라에도 홈스쿨 운동 하시는 분이 제가 잘 아는 분이 카이스트 거기 교회에 계신 목사님이신데 그런데 아까 각 가정에서 홈스쿨이 안 되니까 교회에서 영어 전공하신 분 와서 일주일에 하시게 영어 가르치고 수학 전공하신 분 수학 가르치게 교회에서 함께 하면은 좀 낫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처치 스쿨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재능이 있는 부모님들이 같이 이렇게 서로 공유해서 하는 거. 이렇게 이제 처치 스쿨을 권장을 하죠. 근데 그것도 어렵다면 벨로 보내야 됩니다. 그것도 어려운 분들은 벨로 보내야 돼요. 이제 그런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센터, 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수학교실, 영어교실 이런 거 했더니 부모님은 좋아해. 부모님은 좋아하는데 아이들은 싫어해요. 내가 교회까지 가서 공부해야 되냐. 아이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소용이 없더라고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일단 아이들 같이 놀아주고 먹여주고 그래서 같이 교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 조금씩 첨언을 해줘야지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각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각 가정 여기 부모님들도 이제 보고 계실 테니까 그 아이들의 회초리 이 매를 무서워하는 나이가 있어요. 그렇죠? 매를 무서워하는 나이까지는 회초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너 이거는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걸 맞아야 너 매를 몇 대를 맞을래? 저는 그 전에 학교에서 그랬어요. 이제 그 전에 좀 이제 체벌이 조금 가능할 때 너 잘못했지? 너 몇 대 맞을래? 그러면 저 5대만 때려주세요. 그래. 그러면 내가 목사님이니까 3대만 때려줄게. 알았지? 그러면 좋은 목사님 됩니다. 그렇죠? 깎아줬으니까 매를 때리면서도 좋은 목사님이 돼.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매를 무서워하는 아이들한테는 너 잘못했지? 몇 대 맞을래? 5대요. 그래. 그럼 너도 그러면 아빠가 3대만 때려줄게. 앞으로 잘해? 그럼. 매를 무서워할 때까지는 회초리가 필요해요. 성경에도 회초리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매를 무서워하지 않는 나이에는 회초리는 저항심만 가져옵니다. 그래, 절대로 손찌검을 한다든지 회초리 한다든지 하면 안 돼요. 그런 걸 무서워하지 않는 나이가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냐? 안아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부모님은 대개 선생님들은 덜 하시지만 부모님은 늘 같이 지내니까 뭐하게 자꾸 잔소리하게 돼. 사사건건이 잔소리해. 잔소리의 정의가 뭐예요? 꼭 맞는 말인데 듣기 싫은 소리래요. 맞기는 맞는데 듣기 싫어. 이게 잔소리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거리가 멀어지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부모님들께 권하는 거는 잔소리는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해.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나머지 일주일 내내 칭찬하고 격려하고 안아주고 아이고 내 새끼 기도해주고 안고 기도해주는 거예요. 학교 갔다 오니 안고 기도해주고. 예? 어렸을 때 안아주면은 커서도 안아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안아주는 버릇을 안 하면 나중에 어색해. 그렇죠? 그래서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칭찬하고 그러다가 잔소리가 할 거는 참고 모아뒀다가 일주일에 한 번쯤 맛있는 거 사주면서 너 지난번에 이럴 때는 이랬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도하면은 좋은 교육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